안녕하세요. 조주팀입니다.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의 줄거리는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겁니다. 내가 팀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류승룡 배우의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과 같은 다른 팀의 같은 영업 2팀의 팀장과 경쟁을 하고, 그 친구는 능력은 있지만 좀 나이가 젊고 그 대신 좀 싹수가 없겠죠. 그런 친구와 이제 또 경쟁을 하고, 또 위에 직원들 이사가 있는데 그 이사랑은 친하고 원래 동고동락했고, 왜 나는 팀장 이사 같이 15년 20년간 같이 근무를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동고동락한 관계이지만 또 이제 상사기 때문에 그러한 일처리에 대해서 그러한 불만을 다 들어야 되고, 아래 직원들 관리 안 하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면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장하고 자기가 팀장이면 아래에 과장하고 대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면박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랫사람의 눈치도 보게 되고 윗사람의 눈치도 보게 되는 이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김부장, 사람 좋은 김부장 이야기거든요. 착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또 친구는 그래요. 같이 다녔던 친구는 과장이야. 만년 과장이 됐어. 승진을 못해. 그래서 자기는 팀장인데 이 사람은 같이 입사했는데 과장이야. 그러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제 하필 이제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대. 근데 내 친구는 거기에 대상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는 어쨌든 수익을 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놀러 가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는 좀 능력이 딸려서 조금 뭔가 일에 그 회사와 자기보다 좀 더 역량이 좋지 않아서 공고사직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받아서 공장에 자천을 하게 됩니다. 공장에 자천을 하게 되는 얘긴데, 친구는 근데 거기서 선택을 해요. 야, 여기 가면은 끝이란다. 그러니까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아래 지방 공장으로 가면은 인생 커리어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좋거든요. 지방으로 한 1년에서 2년, 3년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월급 나오잖아. 같은 월급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심각한 생각을 하고, 근데 막상 보니까 그게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퇴직으로 가는 그 무덤, 권고사직을 받는 그 계열, 알아서 자기 발로 나가게끔 하는 그 회사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안쓰럽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은 팀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영업 1팀이야. 대리하고 과장한테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고가를 조금 높게 주기가 어렵다. 이번에 좀 다른 그런 친구를 위해서, 그 과장을 위해서 좀 높게 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직접적으로 완전히 그렇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사 고과에 대해서 내년에 더 후한 점수를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친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MZ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고가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아랫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친구는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퇴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이제 해서 잘린 것.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차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이제 공장에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쪽팔리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같은 친구로서, 친구는 팀장인데 난 과장이고 만년 과장이고 능력이 부족해서 공장으로 자천당하고 자존심도 상할 거고, 친구한테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라는 친구는, 김부장은 사람이 좋으니까 내 친구 때문이라도 이렇게 인사고과를 다른 팀원들한테 불이익을 좀 주고 내년에 더 좋은 점수 주겠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는 나쁜 마음을 먹었죠. 안 되겠다. 그냥 차에서 번개탄을 피워버립니다. 이럴 바에는 가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피던 와중에 다행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가지 않고 이제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 다음에 돈을 좀 더 주겠다. 또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장으로 가야 되는 걸 안 갈 수 있게 됐는데, 그 친구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내가 회사에 대해서 15년, 25년간 헌신을 했는데 이 회사만 바라보고 회사가 나한테 주는 거는 끝은 이렇구나. 되게 절망적이죠. 네,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친구, 팀장인 친구 김 부장한테도 조금 상처를 받았고, 물론 도와줬는데 그걸 이제 알진 못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것 같아요, 과장이란 친구는. 그래서 어쨌든 공장에 안 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과장은, 그 만년 과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어쨌든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가는데, 재밌는 거는 같은 계열의 회사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김 부장하고 또 만나게 됩니다. 김 부장하고 또 만나게 돼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작은 회사로 그러니까 이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야 친구야, 여기 우리 회사 여기밖에 없어. 여기 너네가 가져가면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잖아요. 너네가 가져가면 우리는 진짜, 내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는데, 그래서 김 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팀원하고 같이 한 명하고 갔는데, 그 지방에 가가지고, 야 우리 여기는 그냥 대충 하자, 그리고 다른 데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 그냥 대충 얘기하고 했는데 덥석 물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K땡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통신회사 원래 쓰려고 했다, 거기가 좀 더 괜찮지 않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자연스럽게 물은 거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김 부장이 또 상황이 애매한 거야. 나는 그냥 친구의 부탁도 있고, 솔직히 나도 급하긴 한데, 나도 솔직히 김 부장도 급하긴 한데, 좀 그런 거야. 마음이 아프잖아. 친구가 또 그렇게까지 죽으려고 했고, 그래서 딴 회사 가서 작은 회사 이직하고 나서 또 만나서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도 급하긴 한데, 나도 거의 잘릴 위기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그냥 딴 데 가서 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필 또 안 되던 영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갔는데도 그거를 우리 원래 바꾸려고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물은 거야. 근데 또 계약이 성사가 된 거죠. 그래서 또 만년 그 친구, 작은 회사로 이직한 친구는 또 거기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또 이제 친구는 또 그 작은 회사니까 그래도 협력업체라고 해서 계속 계약을 유지했던 관계가 깨지고 하니까 또 브레이크를 받고 회사에서 또 나가야 될 상황이 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김 부장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따서 기쁘지만, 그러니까 기쁜 게 아니죠. 계약을 따서 다행이지만 그렇게 기쁘다고 내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친구가 그러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또 그 자리를 뺏었구나, 내가 또 걔한테 뭔가 피해를 줬구나,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자책감이 있었다. 그 대신 다행히 이제 김 부장은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좀 더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 자리에 자신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으로 원래 한 명을 무조건 보내야 됐어. 인력 때문이라도, 회사의 그 인원 감축이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 공장에 가야 되는데, 친구가 어쨌든 안 갔잖아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그래서 또 이사한테 그 인사팀장이 이럽니다. 한 명만 더 찝어주세요. 무슨 급,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그때 딱 김 부장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는 어쨌든 팀장 김 부장하고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20년, 25년, 30년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돈독하죠. 이미 나랑 같이 계속 근무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안고 싶긴 한데, 능력이 젊은 그 팀장이 더 능력이 좋은 거야. 영업 2팀 팀장이 더 좋은 거야.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영업력이 지금으로 따졌을 때에는 김 부장보다 잘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팀장이. 그래서 그 사람을 공장에 보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김 부장이라는, 아무리 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과로 영업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또 이제 김 부장이 이제 또 만년 친구처럼 그런 역할을 또 맡게 됐죠. 그래서 공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활 스토리를 하면서 공장에 있는 사람, 자기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본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지방으로 공장에 이제 있으니까 또 자존심도 상하고, 또 딴 데에서는 그러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딴 데에서,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퇴사를 하러 가는 무덤이다.
그렇게 해서 자천을 당하고 그렇게 보내는 가정에 있다. 모두가 아는 가정을 자기가 갔으니까 되게 상실감이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로 가려는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본사를 갈 수 있는 사람, 본사를 간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거는 공장 노동자를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200명 감축을 하는데, 공장 노동자의 절반이 400명이라고 합시다. 그 200명을 현장직만 자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생산직만 자른다는 거예요. 관리직은 안 자르고, 본사에 있는 사무직은 안 자르고, 공장에 있는 현장직만 200명을 자르는 역할. 그래서 그 명단만 만들어주면 본사로 복귀시켜주겠다는 조건을 인사총무가 또 합니다. 근데 이제 김 부장이 그런 생각을 해요. 공장에서 이제 한두 달 지내면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근데 어쨌든 공장은 올해까지만 한대. 내년에는 폐쇄가 된대.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같이 술을 한잔 하면서 이제 그러한 명단을 적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본사에 가기 위해선 그러니까 퇴사자 명단들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렇게 해서 적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그냥 제가 나가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뭐 회사가 물론 뭐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저도 저 같아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동고동락하고 200명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공장 명단을 안 쓰고 마지막에 인사총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인사총무 이제 뭐라고 해? 팀장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같은 직급은 아니고 조금 아래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총무팀에 대한 그 권위가 센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만두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그렇게 딱 얘기하고, 왜냐면 공장 직원들을 명단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비교해보고 자기가 데이터도 볼 거 아니야. 현장직은 200명 자르는데 사무직은 2~3명밖에 안 간다. 이런 거 차이도 보고 거의 100배가, 아니 거의 뭐 90배가 되잖아요. 한 명 90명이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결국에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잘리게 되는, 잘리는 게 아니라 자진 퇴사긴 하죠. 잘린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게 되는 그런 영상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장 사람들과 어쨌든 친분은 되게 좋게 끝나고, 그 사람들은 뭐 더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희생한 거죠. 뭐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겼네요.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자를 겁니까? 자르고 200명 그냥 명단 내고 난 대기업 본사로 다시 간다. 그래서 한 3~4년 근무하고 이사 단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사표 낸다. 사표 낼 거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더러운 짓을 계속 해야 될 바에는 사표 내고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좀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이제 처자식이 있고 내가 길러야 되고 계속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뭐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있는데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정말 극한으로 치닫는다는 가정하에, 아이가 뭐 진짜 한두 살이고 근데 돈을 계속 벌어야 되고 뭐 어딘가 계속 돈 써야 될 일은 계속 나오고, 뭐 그렇다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선택을 만들지 않게끔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나이에 과연 그 200명의 공장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명단을 작성하고 자신이 다시 그러니까 본사로 들어가서 3년간 근무를 하고 이사직을 수행을 할 것인지,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인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반대로 나는 그래도 이 공장 사람들과 몇 달간 지내면서 동고동락하고 그런 좋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그러니까
나의 그런 1, 2년, 3년 더 근무하는 걸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더 빨리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차장 얘기가 있거든요. 세차장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도 퇴사를 합니다. 그렇게 명예퇴직하고, 근데 조금 여러분들 김 부장도 뭐 그렇게 연봉이 대기업이면 1억 5천 1억 8천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팀장인데 1억 그렇게 했는데 1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자진 퇴사 말고 잘리는 걸로 해서 실업급여 좀 줄 수 없냐. 실업급여.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서울에 자가가 있어도 또 그런 건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업급여가 높죠. 생각보다 월 200만 원씩. 일 안 해도 200만 원이면은 요즘 최저시급으로 하면은 이게 더 또이또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형한테 찾아갑니다. 실업급여. 그래서 인사팀장한테, 인사총무팀장한테, 나 실업급여 이거 조금 해줄 수 없냐. 인사총무팀장한테 설득하죠. 아니 그냥 형님 뭐 그렇게 잘났어? 그냥 명단만 넘기라니까. 그러면은 얘 본사하고 이사 달고 하면 되잖아 라고 이게 화를 냅니다. 근데 이제 류승룡은 어쨌든 포기를 하죠. 포기를 했고, 그래서 퇴사를 하고, 그 대신 이제 좀 쪽팔리지만 이거 자진 퇴사 말고 잘린 걸로 하면 안 되냐, 나 실업급여 받고 싶다 라고 솔직하게 어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걸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생한테도 그렇게 욕을 먹은 거죠. 그 전에도 인사총무팀장이 와서 형,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이 비대해. 그냥 좀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어찌 보면 그게 현실적인 조언이죠. 그게 틀리진 않죠.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맞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게 더 김 부장한테는 더 좋은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 부장이 그렇게 퇴사하고 나서 투자를 합니다. 퇴직금으로 투자를 해요. 서울에 집도 담보를 걸고 모델하우스에 찾아갑니다. 상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수익률이 겁나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수익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실이야. 공실인 상가를 계속 산 거야. 계속 산 게 아니라 하나를 샀는데 공실인 걸 산 거야. 그 역세권이라고 하고 9억이라고 하고 막 10억, 11억 이렇게 시세를 불렀는데 사실상 3억짜리, 4억짜리 상가라는 거야. 공실밖에 안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걸 값을 뭐 두세 배 비싸게 산 거야. 세네 배 비싸게. 예를 들어 3억짜리를 10억에 산 거야. 그래서 퇴직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와이프가 많이 이제 좀 저였으면 이혼 사유인데 아닙니까? 이혼 사유 아닙니까? 여기서도 또 위기가 있죠. 근데 아내가 이미 지나간 거 엎질른 거 어쩔 수 없죠. 물론 슬프긴 하죠. 그리고 아내도 이제 남편이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퇴사를 했으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동생한테도 동생이 무시합니다. 그 언니한테. 또 하필 또 동생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동생 남편이 잘 나가. IT 계열의 또 대표야. 뭐 어디 저 중견이든 중소든 대표기 때문에 돈도 많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제 무시를 하죠. 아니 오빠 뭐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 뭐 대기업 월급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무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조금 삶이 다른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니를 깎아내립니다. 언니 뭐 이제 와서 공부야. 언니 뭐 공부머리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죠.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언니는 그러면은 차를 걸어라. 너가 새 차 뽑는다면 그럼 2차 줘. 2차 줘. 내가 합격하면. 그래서 그 차를 받게 됩니다. 그 열정을 불태워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언니잖아요. 자기의 또 친동생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딱 막 오열을 하려고 그래. 막 그 새 차를 뜯고 앉아보고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표정이 굳어.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니까 아유 됐다, 내가 뭐 네 차 끌어서 뭐하냐 하고 비닐만 뜯고 딱 하루만 쓰고 갖다 줄게 하고 멋있게 딱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죠. 나 그냥 평생 주부로 살았지만 뭐 이제 남편은 알죠. 자기가 퇴사하고 이제 벌이가 적어지니까 자기도 이제 아내가 일을 하겠다는 눈치를 이제 어느 정도 채겠죠. 그런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공인중개사 딴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출근을 하려고 하죠.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류승룡은. 아니
내가 너보고 일하라 그랬어? 막 이런 막 정말 그 있죠, 자존감, 자존심. 내가 너보고 일하라 그랬어? 내가 너보고 뭐 돈 벌어오라 그랬어? 뭐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사실은 자기는 이제 퇴사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의 명목이 아닌데요, 이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는 척을 한 거죠. 우리 뭐 퇴직금 뭐 있고 뭐 이렇게 오는 거 있고 막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론은 와이프는 또 출근하게 되고, 류승룡은 어쩔 수 없이 여보 그러면은 뭐 열심히 해, 뭐 여러분 하고 싶었던 일이면은 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류승룡은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이제 어쨌든 그런 플러스 그렇게 아내가 일터로 나간다는 게 마음이 속상했는지 투자를 한 거죠. 상가 투자를 하러 모델하우스를 가서 사기를 맞는 겁니다. 여보 일 안 해도 돼 라고 하려고 했는데 빚이 쌓인 거죠. 집 담보대출도 걸고 했는데 집도 날아갈 판이고, 그거 갚으면은 어디 총구석에 가서 그냥 그렇게 농사 짓고 그냥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자가도 팔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와, 우리가 이 집 한 채 때문에 이거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되게 슬프게. 이 트로피, 이 집, 서울에 집 하나라는 그 트로피 갖고 평생 일하며 살았는데 이게 없어지는구나 결국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행히 이혼까지 가진 않습니다. 와이프가 현명해요. 제가 볼 때 그런 와이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거, 그 상가를 또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쇼핑몰 사업 같은 거 한다 해가지고 그 박스 같은 거, 재고 같은 거 두는 대로 주고, 또 이제 세차장, 김 부장은 세차장으로 갑니다. 너무 이야기가 긴가요? 루즈하죠? 이거 계속 나오네 이야기가. 이제 세차장을 가요. 그 다음에 그 자기 때문에 같이 입사했던, 대기업 입사했던 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또 작은 회사에서 내가 또 계약을 가로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또 피해를 입고 그 친구도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세차장에서. 왜? 그 김 부장의 형이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표였기 때문에 세차장, 정비소를 하고 옆에 이제 뭐 세차장을 이제 하는 건 어떠냐. 왜? 김 부장이 차를 좋아했거든. 차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차하는 거에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세차장을 살짝 만들어 놓고 그 형 가게 옆에, 형의 이 가게 약간 뭐라고 하죠? 카센터 옆에 작게 세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 써라, 너 사업자 내고 이렇게 하게끔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차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참, 저도 그래요. 운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보수적인 사람이 그래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해왔던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해왔던 걸 하려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해왔던 걸 하려고 하는데 그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 가가지고 대기업에 있는 세차장 공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나온 세차장 대기업에 따른 세차장 공고가 난 거죠. 우리가 다녔던 25년 20년 몸담았던 그 대기업에 공고가 난 겁니다. 근데 그게 행정직이 아니라 세차를 잘할 수 있는, 법인 세차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팀원을 뽑는 거였죠. 자기가 한때 25년 30년간 정말 회사의 그 대표 바로 그 아래 이사까지 갈 수 있었던 단계에 있었던 팀장이라는 자리를 어쨌든 있었던 사람이 세차를 하러 가게 된 거죠.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죠. 왜? 가면은 내가 한때 팀장으로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직원들, 나랑 같이 일했던 아래 직원들, 부하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도 있는데 거기서 세차장 차를 닦는다니요. 그것도 같이 일했던 옆에 영업 2팀 팀장의 차를 닦는다니요.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도 합니다. 근데도 그걸 신청을 하고, 그래서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 그래요. 해왔던 걸 하려고 한다니까. 계속 그쪽에 하면은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 뭐라도 찾아가지고 분야를 그쪽으로 옮기지 않는다니까. 다른 분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주팀입니다. 영상이 고르지 않았던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어서 하자면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는 일이에요. 세차장, 그것도 같이 일했던 팀원, 나의 아래, 그래도 같은 팀장이지만 내가 먼저 팀장이 됐으니까 나의 아래 기수에 있는 그 사람의 팀장의
법인 차량을 닦는 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 사람이랑 대등한 관계 또는 좀 더 위에 상하인 관계에서 상인 관계에서 이제는 그 퇴사 후에 물론 존칭을 써주죠. 아 팀장님, 뭐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결국에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의 아랫사람한테 이제는 내가 뭔가 더 해줘야 되는 그 아래에서 차를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년 과장이었던 친구랑 둘이 그 K땡,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통신사 대기업에 있는 그런 법인 차량 그 세차하는 건에 있어서 합격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가장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시받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무시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전환기 쌤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누군가 가족을 건드린다던가 내가 키우는 아이를 건드린다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사람이 무너져 내리죠. 예를 들어서 부모는 그런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건 상관이 없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공격하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근데 나와 관련된 정말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을 막 건들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그렇게 해버리기 시작한다면은 부모를 건드린다던가 자식을 건드린다던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이 어떤 고문보다 더 이제 못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김 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받고 내가 갈시받고 그래도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 그래도 내 아들 내 딸들 먹여 살려야지. 그러면 버려야지. 어쨌든 뭐 투자도 망했고 그러면 그거라도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김 부장의 가장 있는 모습 그거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그런 것이 조금 더러워도 참는 거고 더러워도 가장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뭐 이게 꼭 영화에서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세차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서울 자가에 살면서 노력했던 25년 30년의 그 대기업 생활과 그 다음에 또 투자로 망해가지고 또 세차장까지 해서 형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김 부장이 느꼈던 행복, 그 즐거움, 그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결국에는 돈이 아니었구나. 결국엔 내가 대기업 명예 타이틀 물론 그런 거 뽕도 차고 하지만 결국 그게 아니었구나. 결국에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 와이프, 자식들 그렇게 살아왔던 그리고 즐겼던 그 시간들 경험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이프와 앉거나 그렇게 해서 단란하게 가족사진처럼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 너무 길었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론은 좋아하니까요. 결론 뭡니까? 밭에 있는 팀장 서로 대결관계 싹수 없어 젊어 경쟁 상대야. 근데 내 능력이 지금은 딸려서 좌천될 수밖에 없어. 공장 간 거야. 그 다음에 위에서 까라고 해.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약간 현타도 오고 이렇게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듦도 서로 자신만의 혼자 되뇌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공장에서도 공장 직원들을 위해서 퇴직 면단을 작성하지 않으면 내가 잘림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고 사직서를 쓰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아내가 일한다고 하고 공인중개사 따고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상가 투자해서 어떻게든 노후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를 하고 빚더미에 쌓이게 되고 형의 도움을 받아서 친형의 도움을 받아서 세차장을 그 친형이 운영하는 그 정비소에서 세차장을 작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또 자존심 상하지만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법인 차량 자기의 하수였던 사람들의 법인 차량을 닦으면서 그러면서 자존심 상하지만 어떻게든 가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리고 끝은 결국에는 대기업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장의 인생이었고 그 김 부장의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시간들 경험들이 인생의 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자 또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김 부장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